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직원들의 해외 연수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는 입찰 방식을 고집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가이드 폭행으로 촉발된 해외 연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를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규 뉴스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경북도 교육청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교육감이 바뀐 뒤에 가격이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방식이죠. 일반 입찰제를 놔두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제한 입찰제가 도입돼서 이제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그 제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예천군 의원들이 좀 뭐 그 해외 연수, 공무 연수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이드 폭행이나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아직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자숙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직원의 해외 연수를 맡을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이번에 제한 입찰 방식을 고집해서 공정성 시비 등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좀 살펴보면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입찰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입찰이 있고 제한 입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입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총 사업비의 약 한 84% 수준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모든 업체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런데 도교육청은 낙찰 전에 어떤 여행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결정하는 제한 입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제한 입찰 방식은 여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교육청 내에 있는 위원들이 직접 검토를 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에서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이 일반 입찰에 비해서 좀 다소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직접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검토 과정에서 어떤 개입할 여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 자체도 일반 입찰보다 아까 총 사업비의 84% 수준에서 선정이 되는 게 네. 일반 입찰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일반 입찰보다도 6에서 13%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통상적으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더 논란이 되는 겁니다. 두 제도가 뭐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한 입찰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뭐 제한 입찰을 선택하는 게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고집하는 그 이유가 또 교육청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은 경북교육청에서는 제한 입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이 공정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걸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제한 입찰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국외로 연수,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에 이건 모든 여행사가 이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얼마나 기획을 하느냐. 네, 그래서 보통 해외 기관이랑 MOU를 체결하거나 네. 또 특정 업무, 정해진 업무를 하기 위해 했을 때 이 제한 입찰을 하는데 도교육청이 문제는 이게 일반 입찰을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이 바뀐 이후에 제한 입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교직원들에 대한 이 포상 여행,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이 관광 패키지 상품과 거의 흡사한 이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지금 제한 입찰로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직원 해외 연수를 보면 연간 뭐 10건에서 17건 정도인데 금액으로 보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 13건 중에 7건이 제한 입찰로 진행이 됐거든요. 2017년에는 한 건이었고 2018년에는 3건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렇게 제한 입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참 시기적으로도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 교육감이 바뀌고 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이게 비용이나 뭐 공정성의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논란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미리 좀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네. 과업지시서. 이 논란과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과업지시서를 아예 입찰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여행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온 겁니다. 과업 지시서라는 건 뭐 그럼 여행 갔다 온 이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그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연수 선정 업체나 인근 여행사의 과업 지시서나 여행 세부 계획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게 좀 많은데 도교육청이나 그 여행사 관계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관행은 일반 입찰 방식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제안 입찰 방식에서는 과업 지시서나 어떤 그 사전의 계획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해준 업체에 좀 특정 업체에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상식입니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들은 입찰 공고에 나온 일종의 해외 연수 가이드라인인 어떤 과업 지시서에 맞춰서 네. 최저 경비를 산출한 뒤에 입찰 참여 유무를 어떻게 고려하게 되는데요. 일반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일단 이 과업 지시서를 여행사가 만들어 주더라도 최저가 비율 및 추첨 등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사의 제안서를 평가 심사하는 제안 입찰 방식은 특정 여행사로부터 과업 지시서나 어떤 계획서를 받을 경우에 어떤 이제 미리 좀 그런 경우에 계획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게 대해서 말을 했는데 최근 경북교육청이 해외 연수 입찰 시에 어떤 제안 입찰을 남발을 하고 특정 여행사 두 곳이 번갈아 가면서 낙찰을 받다 보니 어떤 담합이나 특혜 등 뒷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올해 경북교육청이 어떤 제안 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해외 연수 입찰의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입찰에서 한 개 업체가 압도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업체는 모두 커트라인인 80점을 넘기지 못하는 양상을 좀 보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안 입찰을 할 때 서류 통과 여행사를 5곳으로 이렇게 미리 하도록 전체 파일을 정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여행의 질을 평가해서 최종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북교육청은 권장 기준도 없고 업체 과업 제한 기준도 부서별로 좀 다른 입장입니다. 이 지난해 가이드 폭행으로 전 국민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사건 이후에 아직도 이 공직자 해외 연수가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건데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해외 연수 입찰 문제에 대한 뭐 개선책이나 뭐 매뉴얼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북교육청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 기초광역의회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최근 이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박종철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기초의회, 광역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웬만하면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규정을 다시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대구시 의회가 해외 연수 심사나 또 사후 관리를 좀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산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 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 않고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은 이런 목적으로 연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외유성으로 놀러 다니고 왔을 경우에 이걸 예산을 지급됐던 예산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도 좀 강화를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규정에 불과했는데 이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7명으로 구성을 하고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우던 것을 이제는 3분의 2 이상을 넘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심사위원장을 보통은 대구시 의회의 운영위원장이 맡았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장이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도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남는 아쉬움은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연수를 잘 다녀왔는지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의원들이
다녀온 심사 보고서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여행을 하고 와서는 네. 마치 내가 여기 가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라고 꾸며 적으면 네. 뭐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 의회 사태 직후에 예천군 의회 보고서를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천군 의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폭행 사태가 일어났다거나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적지 않았겠죠. 그런데 반성을 한다면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인즉슨 보고서가 그냥 요식행위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네. 이 복사 붙여넣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강화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환수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적에 맞게 다녀왔는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지금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대구 기초의회 대부분이 해외 연수 조례 개정에 동참을 했잖아요.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지난해 해외 예천군 의회 추태 파문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그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그 표준 지침을 그 이제 권장 이렇게 좀 하도록 표준안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안을 지금 전국 지자체에다가 뿌려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회나 뭐 동구의회도 관련 규정을 지금 정비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동구의회인데 동구의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거의 이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거의 맞춘 건데 국외 여행이라고 돼 있었어요. 원래 이거를 그 용어 자체도 공무 여행 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 규칙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이제 행안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겨 있고 이렇게 동구회 같은 경우에 변경을 했고요. 표준안에 따른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회 정수도 7인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제 표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의원에서 선출을 하도록 바꿔서 투명성을 좀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는데 앞서 이제 그 청 기자도 말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던 게 그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얘기를 하지는 않죠. 네, 공무원들이 동행한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다녀온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바꿨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다르게 어떤 비용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환수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됐는데 그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가장 최근 회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행안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랐고 거의 그대로 따랐고 다른 일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박종철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천군 사태 이후에 사실은 이거 꼭 가야 되나? 지방 의원들이 꼭 해외 연수를 가야 되나?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서 이 대구 북구 의원 4명이 심사를 받지 않고 8박 10일 동안 유럽 연수를 다녀왔다고요? 네, 그 실제로 박종철 의원 사태 이후에 의회가 단체로 가는 해외 연수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다녀오고 있는데 북구의회 의원 4명이 유럽에 8박 10일 동안 다녀왔는데 네. 이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좀 통과해서 심사를 8명 이상 갈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명수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네, 8명 이상은 심사를 꼭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8명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다녀올 건지 보고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꼭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심사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북구의 입장인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꼭 필요한 연수였다면 시민들께 좀 알리고 관련 내용을 보고한 다음에 갔어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뭐 스위스에 가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소속 정당이 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었거든요. 네. 지금 대구 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민선 이번 7기입니다. 네. 이러려고 민주당 뽑아준 거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이 구의원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북구에서도 얼마 전 조례 제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꼼수 외유를 비난받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 통과마저 좀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개정을 하긴 했는데 그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그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공무 국외연생 여행 규칙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긴 했습니다. 그 앞서 지적된 항목 또 기존 조례에서 논란이 됐던 8명 이하의 의원이 공무 국외 여행을 할 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또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7명 이내에서 이상으로 바꿨고 민관위원회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개정안 심사가 좀 쉽지 않았던 게 출장규칙 원안의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일부 규칙이 행정안전부의 공고안을 어긴 사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네. 원안에는 의장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 여행 가능, 5명 이하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 예산 편성 후에도 통번역비, 또 현지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5명 이하 의원의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됐어요. 이는 지난 1월에 아까 행정안전부의 공고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심사를 강화하고 해외 연수 경비 적정 편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떤 규칙 개정에 나설 것을 지자체에 요구한 것과는 좀 다른 조항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원안 고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긴 회의 끝에 논란이 되는 2개 항목은 일단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요. 하지만 수정안에는 의장 명에 의해서 아까 소개드린 공무로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그대로 포함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 국외 여행 출장 시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은 자꾸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 기준도 또 심사도 그들이 하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 사람 이름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박정철.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그 얼마 전이었죠. 이 가이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이미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에서 의원직에 제명이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네.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박종철 전 의원은 본인이 벌금형 선고를 요청을 했었고 이 검찰은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다시 항소한 상태인데요.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현재도 박정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제명 취소 소송을 막 내고 네. 사실 이런 소송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 진짜 반성하고 있나라는 데 의구심을 좀 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원들은 소환해야 된다. 네.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높이 사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 것이 뭐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 박종철 의원이 소송까지 다시 건 이유가 네.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주민소환 절차 자체도 까다롭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종철 전 의원 사태도 있었지만 지난해 올 초였죠. 영주 예천 문경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 최교일 네. 의원은 지금 미국 스트릿바 그렇죠. 사건이죠. 미국 스트릿바를 다녀왔는데 그 돈이 영주의 시비를 사용해서 다녀오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최교일 의원은 지금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영주시장과 함께 고발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아무런 반성도 없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저래도 되는데 왜 나는 나만 이렇게 욕바지가 돼야 하느냐. 이 억울함이 박종철 전 의원에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 국민소환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단체장만 소환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좀 국회의원도. 소환해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갖자. 어렵더라도 우리가 소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데요. 네. 자, 오늘은 경북교육청 해외연수 논란을 계기로 여러 의회들과 조례 개정안 소식, 논란까지 또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